하겠습니다. 네, 오늘 ETF 시장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ETF 시장에서 약간 변화를 보면은 네. 최근 시장의 심리를 또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들어오면서 한숨을 푹 쉬고 들어오십니다. 네. 염색을 하셨네요. 네. 촬영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우리 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금융시장에 몸담고 있는 1인으로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왜냐하면 ETF도 어찌 보면 주식의 덩어리거든요. 음.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 좋다면 물론 인버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해피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상승형 상품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오늘은 자. 뭐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오늘은 ETF에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많이 보는 것은 어떤 ETF로 이제 거래량이 몰렸나 이런 거 많이 보는데요. 역시 이런 장일수록 변동성, 즉 뭐 레버리지 ETF를 많이 사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찌 보면 추세 매매, 즉 하락하니까 하락에 더 배팅하는 그런 매매보다는 이만큼 빠졌으면 올라갈 거야. 그래서 레버리지, 뭐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시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추세를 보면서 뭐 시장에 좀 아직 방향성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ETF 네, 이야기 네. 오늘 뭐부터 해볼까요? 일단 뭐 제가 원래 수요일 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전직이 파생 상품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목요일 날 만기가 있고 네. 또 목요일 날 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요일 전날인 수요일 날 방송을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그래도 뭐 만기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 제가 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금융투자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인 연기금 등 투자자의 현물 매매를 보십시오. 연기금 등 투자자의 현물 매매는 우정사업본부라고 하는 차익거래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좀 차익거래 성격이 많이 있고 또 금융투자는 자체 풀압이라고 해서 자체 현물 매매를 하지만 요즘은 자체 주식 매매를 하는 금융투자의 매매는 거의 없어졌고 대부분 다 차익거래 성격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와 연기금 등의 차익거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차트는 10영업일 누적입니다. 보시면은 9월 26일 날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 이것은 9월 분기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다 청산이 됐습니다. 대부분 다 청산이 됐었고요. 9월 30일이 분기 배당 낙이니까 9월 28일까지 샀으면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분기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 다 청산됐다.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으로 9월 분기 배당으로 노리고 들어왔던 우정사업본부의 매매도 거의 다 소진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내일 모레 있을 10월 만기는 만기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만기는 약세장이어서 저도 솔직히 걱정했어요. 네. 조금이라도 프로그램 매물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가뜩이나 위험한 투자 심리에 더 부추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현재까지 스코어만 놓고 본다면 10월 만기는 뭐 큰 무리 없이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간밤에 있을 뭐 CPI 정도만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증안펀드입니다. 아마 뭐 방송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증안펀드는 증시 안정화 펀드의 약자로서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증안펀드가 한 10조 정도 모였었대요. 거래소도 내고 뭐 금융 당국들이 각자 출자해서 증시를 안정화하는 펀드고요. 증안펀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을 사는 증안펀드, 채권을 사는 증안펀드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증안펀드는 대략 10조 7천억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 저는 뭐 제가 뭐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앞서도 박 부장님께서 지수 관련된 종목은 안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증안펀드가 주로 대형주 중심으로 집행을 해요. 그래서 이 기사 조금만 보시면은 한재혁 하나증권연구원은 최유준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증안펀드가 지수 상품 위주로 뭐 투입이 된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아직 들어온 건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죠? 제가 뭐 박스를 잘못 쳤는데요. 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2020년과 유사하게 지수형 상품 위주로 증한 펀드가 자금이 집행이 된다면 들어올 거니까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가 수혜를 볼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종목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멘트를 제가 박스를 쳤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증한 펀드가 어찌 보면 수급적인 버팀목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지수 관련된 대형주 중심으로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물론 증한펀드 약발이 얼마나 가겠어? 이거 일종의 페이크 아니야? 라고 좀 약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저 펀드에서 뭐 사면 바로바로 실시간 우리가 뭐 사는지는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요 과거에 샀었을 때가 좀 옛날이에요. 그래서 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각 증권사한테 분산을 해서 자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증한 자금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자, 증한펀드 관련된 이야기에 이어서 IRA 수혜주.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요즘 방송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예전에 제가 뭐 계속 방송 때 채권 ETF 얘기 드리면서 좀 시장 방어적인 성격, 특히 뭐 초단기 채권, 금리 상승과 좀 약간 무관한 초단기 채권 이런 상품들을 말씀드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에쿼티, 주식과 좀 떨어졌던 기억이 나서 최근에는 좀 주식과 연관성이 깊은 그런 ETF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IRA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NH투자증권에서 IRA 관련해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변정만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냈는데 어떤 찐 수혜주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종목이냐면 전기차 및 배터리 소재 부품 산업, 태양광 산업, 수소 산업 이렇게 세 꼭지로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들어간 ETF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IRA 수혜는 클린 에너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클린 에너지 관련된 ETF 그리고 에셋 플러스의 글로벌 대장장이는 일종의 소부장 글로벌 소부장 그 ETF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기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킨덱스 G2 전기차인 자율주행 그리고 뭐 전기차의 기본적인 소재가 들어가니까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 전지가 IRA의 찐 수혜주 종목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ETF들이니까 뭐 찐 수혜주를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ETF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특히나 요즘처럼 좀 리스크가 큰 구간이라면 가급적 ETF를 통해서 좀 포트폴리오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종목 제가 박스 쳐놨는데요. 테슬라, 엘버말, 렉스트라 에너지, 뭐 선런, 블룸 에너지, 플러그 파워 이런 종목들을 유망 기업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뭐 시간 나실 때 NH투자증권의 IRA 찐 수혜주 찾기라는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뭐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네. 미래산업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IRA 수혜주에 이어서 지금 네. 메가테크라는 건 뭐죠? 예, 최근에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과 같은 신문사들, 언론사들이 지수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니케이 225의 니케이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FT, 푸찌라고 불리우는 FTS의 파이낸셜 타임즈 다 언론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예전부터 지수 사업을 해외에서는 많이 해왔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매일경제신문이 MK라는 브랜드를 써서 FN 가이드와 함께 MKF라는 브랜드로 지수 사업을 한 바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또다시 언론사들이 이런 지수 사업에 좀 올인을 하고 있고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ETF 시장이 커지니까 ETF의 기초가 되는 지수에 대한 니즈가 늘어났고 지수에 대한 니즈가 늘어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수 사업에 뛰어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사들이 이렇게 지수 사업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언론사들이야말로 시장 트렌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투자 주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있었지만 아무래도 한 발짝 떨어져 있으니까 시장 트렌드를 그렇게 빠삭하게 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기사를 쓰고 매일같이 종목을 언급하니까 뭐 언론사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약간 이점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한국경제신문은 좀 재미난 어프로치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메가테크인데 메가테크, 메가트렌드 이런 것들은 약간 미래산업 뭐 이런 쪽에 가까운 건데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과 한국경제신문이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선정한 유망 메가테크 종목에 투자하는 즉
뭐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뽑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정프로님한테 정프로님은 시장 전문가지 않습니까? 정프로님 메가테크 산업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진짜 물어보실 건가요? 아니요. 저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네, 물어보진 않는 건데 비유를 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약간 설문법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키워드로 뽑아내는 방식이 요즘은 대세거든요. 그렇지만 키워드로 뽑아내면은 좀 약간 한참 올라와 있는 아니면 한참 뜨고 있는 종목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리서치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베스트 애널리스트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참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평가된 종목들을 잘 찾아주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대기업들은 뭐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록스 이런 중소기업들 이런 종목들까지 담겨져 있으니까 10월 18일 날 신한자산에서 상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 방송 때는 어떤 종목들이 증권사 센터장님들 아니면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종목을 선정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참고로 저도 한국경제신문 선정 베스트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네, 집에 가면 트로피 많이 있습니다. 아유, 트로피 갖고 주로 요즘 호독 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때 같으면 참 아유 뭐 네. 박수 한번 좀 쳐드리고 네. 대단하시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시장이 또 오늘 같은 날은 뭐 전혀. 그러게요. 아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되는 네. ETF가 또 있네요. 방금 말씀드린 메가테크는 10월 18일 날 상장하고요. 네. 그리고 10월 13일 목요일 날 상장하는 ETF가 있는데 아유 마침 어떡해요. 글로벌 원자력이에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거 핵 아닙니까?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아픈데 하필 글로벌 원자력 ETF가 KB 스타 ETF로 출시를 해서 저도 이걸 소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일단 뭐 출시하는 거니까. 예. 상장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시면 아이셀렉트는 NH투자증권의 인덱스 브랜드고요.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 인덱스 개발팀이 있고 거기에 아이셀렉트라는 브랜드로 인덱스를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국내 주식시장 및 북미, 유럽 지역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앞서 한경의 그 방식은 설문 방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키워드 방식이에요. 키워드를 뭘 넣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뉴클리어, 우라늄, 뉴클리어 파워, 뉴클리어 테크놀로지 이런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이 키워드가 공시에 있거나 기업 설명서에 있거나 아니면 뉴스에 있거나 이런 종목들을 뽑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NH투자증권 홈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NH투자증권 홈페이지고요. 여기서 아이셀렉트라는 브랜드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가 뜨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지수들이 있는데 글로벌 원자력 지수를 선택하시고요. 보시면 여기 종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넥스젠, 뭐 이런 회사들이 쭈르륵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상장 전일에도 여기서 대략적인 종목들을 아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팁 차원에서 좀 이 종목은 좀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채권 ETF 유치전이 후끈하다는데 채권 시장도 요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채권 시장도 안 좋긴 한데요. 워낙 쿠폰 레벨이 높다 보니까 네. 쿠폰 레벨이 높아서 예전에는 막 1, 2%대 쿠폰 레벨이니까 채권 ETF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미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굉장히 채권 가격이 싸다라는 느낌과 함께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듀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채권에 투자했을 때 원금을 상환받기까지 기간을 듀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듀레이션이 긴 30년 이런 것들도 요즘은 많이 사고 계세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채권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주면 30년은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금리 조금만 떨어져도 굉장한 자본 차익을 발생시킨다라는 의미에서 30년. 네, 30년짜리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30년 ETF들도 거래가 꽤 잘 돼요. 30년짜리인데 15년 남은 거랑 20년 남은 거랑 뭐가 더 플럭체이션이 더 커요? 20년 남은 게 훨씬 더 20년 크죠. 남은 게 무조건 역시. 긴 거. 예, 20년 남은 게 크기 듀레이션이 때문에 긴 거.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뭐 물론 금통위에서 한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그쵸. 50pp 인상이 확실시 되니까 네. 이미 채권 가격에는 그 인상분이 반영이 돼 있을 거죠. 근데 50pp 인상하면서 앞으로 인상 안 할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앞으로 인상 안 할게 그려버리면 시장에서 그 금리가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먹겠다라는 그런 수요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뭐 3년 뭐 길어봤자 3년 요 정도 ETF에 채권 ETF에 투자하셨다면 요즘은 10년 30년 이게 굉장히 긴 기간까지 투자하시는 거 봤을 때에는 사람들이 뭐 물론 제가 금리의 고점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뭐 금리가 이 정도면 많이 올랐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자, MSCI. 마지막으로 MSCI 제가 2월, 5월, 8월, 11월 이때는 항상 MSCI를 말씀드리는데요. 화면 띄워주시면 국내에서 MSCI를 가장 잘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가 삼성증권에서 퀀트를 담당하는 김동영 애널리스트예요. 제가 옆에서 많이 봐왔는데 굉장히 MSCI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어떤 종목들이 이번에 MSCI의 한국 종목들 중에서 신규로 편입될 건가라고 예측을 좀 해갖고 오셨는데요. 현대미포조선 1순위로 뽑아 오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 많이 하시는 카카오페이는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근데 여기 보시면 주의하셔야 될 게 시가총액은 앞서 두 종목보다 많거든요. 근데 옆에 보시면 여기 유동시총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유동시총이라는 건 뭐냐면 대주주 지분, 우리 사주,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럼 그런 빼고. 성격의 지분을 뺀 실제 시총이 0.8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뭐 대주주가 뭐 지분을 좀 매각한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없는 한 시총이 5조대라고 하더라도 MSCI에 신규로 편입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 거고요. 편출 예상 종목은 뭐 녹십자, 시젠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편출 예상 종목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런 이벤트는 절대 펀더멘탈이랑 무관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라고 갑자기 내 종목이 뭐 11월 여기 보시면 11월 30일 날 수요일 날 리밸런싱이 일어나는데 이때쯤에 갑자기 주가가 오른다든지 또는 갑자기 주가가 빠진다면 반드시 MSCI 관련된 기계적인 리밸런싱이 발생했는지를 체크해 보십사라는 말씀에서 제가 요거까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ETF 시장 이야기도 쭉 나눠봤습니다. 부디 다음 주에는 네. 시작해 본부장님의 미소로 네.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ETF 마켓워치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에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